이 시간에는 케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케겔 운동은 이제 케겔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케겔 운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케겔 선생님도 아니고, 이 운동을 뭐 고안해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 케겔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내가 이제 운동을 해보면서 이 케겔 운동이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케겔 운동은 케겔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 케겔 운동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 케겔 운동의 주요 내용은 이제 골반 주변, 그 다음에 하복부,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케겔 운동의 이제 주요 효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생식기관 또는 이제 생식 기능, 또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 이제 그런 이제 하복부나 엉덩이나 또 이제 이 하복부 안에 속한 우리의 장기죠. 그런 장기들의 그 능력이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식기관이나 하복부에 있는 생식 기능, 그 다음에 또 배변 활동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기능도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생식기관이 남녀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강화시킨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리게, 이제 나이를 들수록 대소변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부분의 그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운동을 해서 그 대소변을 잘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요가 반다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제가 이 케겔 운동을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입니다. 제가 체험해 봤을 때 요가 반다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설명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케겔 운동이 곧 요가 반다와 복식 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가 반다는 이제 5,0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 요가의 그 운동 체계, 아사나에서 나오는 그 동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가 반다, 이렇게 복부를 조이는 것, 엉덩이를 조이는 것, 이것이 곧 케겔 운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케겔 운동이 항문을 조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항문만 조인다면 그것은 이제 배변 활동과 관련된 운동이고, 또 운동이 뭐 10%, 20% 정도, 우리가 100%의 운동을 해야 된다면 10%, 20% 정도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항문 조이기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엉덩이를 조이고 배를 당기면 이 하복부나 엉덩이 쪽에 골반 쪽의 운동이 다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가 반다가 좀 더 넓은 의미, 좀 더 큰 범위를 가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케겔 운동도 이 요가 반다와 같다면 역시 그냥 같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복식 호흡은 따로라고 사람들이 느끼지만, 사실은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 때문에 호흡이라고 하지만, 배를 당기고, 저는 이제 호흡을 의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그냥 배를 당기고 풀어놓기만 해도 저절로 복식 호흡은 된다 그랬는데, 이 복식 호흡은 이제 호흡이니까 이제 위쪽의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반다를 하게 되면
복식 호흡이나 케겔 운동이 다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 케겔 운동과 요가 반다와 복식 호흡은 한 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겔 운동을 케겔 선생님이 고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분은 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발견을 한 것이고, 그 운동법, 이제 하복부나 엉덩이 쪽 그 생식기 주변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한 것이지만, 원래 이제 요가의 전통에서는 반다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고 있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복식 호흡을 많이 해보면 저절로 이제 이 하복부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의 근원적인 원리는 모두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그 세 가지 운동의 근원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의 근원적인 원리의 1차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 뭐 그것은 역시 그 생식기관의 운동, 이제 생식기관의 운동이나 생식기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생명이 존재하는 1차적인 그런 이제 본성이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1차적인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겔 운동, 요가 반다, 복식 호흡은 모두 같은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리, 1차적인 원리는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다. 근원적인 면에서 그 생명력을 기르는 그런 운동으로서 같은 것이지만 그냥 이름만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요가의 아사나 운동,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요가의 완성에서 반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러니까 동작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이는 그런 행위를 해서 동작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요가라는 것을 잘 몰랐던 그 케겔이라는 선생님은 인간이 이제 그 생식적인 차원에서 생식 기능 또는 이제 배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고 깨달았겠죠. 이제 저는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것이다. 복식 호흡도 마찬가지고 같은 것이지만 이름만 다른 것이다. 제가 이제 1차적인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랬는데, 1차적인 생명력이란 소화와 배설 또는 생식 능력입니다. 케겔 운동은 요가와 동양적인 수련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이지만, 생명력을 기르는 것에는 같은 것이다. 요가 반다의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그 요가 반다란, 이제 케겔 운동이 요가 반다랑 같은 것이라고 그 인식한다면, 요가 반다는 그 전통적인 설명으로서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 하이 차원, 이제 하이 차원의 에너지, 하이 차원의 차크라, 이제 차크라는 생명 에너지 센터를 말하는데, 역시 이제 기가 있는 곳이다 그러는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하단전이라고 하고 중단전이라고 하고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하단전은 생명력의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 이제 1차적인 이제 소화와 배설 또는 그 생식 능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의 그 에너지 센터, 이제 그 1차적인 그 생명력이 깃든 곳, 하이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 곳, 그것이 이제 그 하단전, 그러니까 중단전은 이제 감성이 있는 곳, 또 상단전은 지성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인도에서는 차크라라고 해서 이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명 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아무튼 그
요가 반다의 전통에서는 이 아래쪽 하위 차원의 그 생명 에너지 센터를 일깨우는 것이다. 요가 반다라는 것이 이제 인도의 전통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곧 케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복식 호흡도 역시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복식 호흡은 이제 아랫배 부분의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역시 같은 것이죠. 복식 호흡은 이제 하단전, 하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단전이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하단전이라고 하고, 하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식 호흡은 아무튼 이 아랫배의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결국은 다 같은 것이라고 역시 생각이 듭니다. 케겔 운동은 또 복식 호흡도 어떤 단편적인 부분적인 면이 있는 듯한데, 이제 학문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을 조여라, 이제 그것이 케겔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엉덩이를 조이는 것이고, 또 이제 엉덩이를 조이기 전에 복식 호흡, 배를 당기는 것이고, 배를 이제 몸의 중심 아래쪽으로 깊이 끌어당기면서 엉덩이를 꽉 조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 또 반다, 요가 반다, 복식 호흡은 숙달될수록, 이제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인데, 숙달될수록,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할수록, 또 수련을 많이 할수록 이 조이는 힘이 강해지고, 조인 다음에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100번을 해야 될 정도의 숙달, 10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이렇게 숙달이 됐어. 그런데 그 숙달이 된 사람의 조이는 강도 또는 멈추는 시간, 이런 것이 이제 100번을 하지 않고 10번을 한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탈이 나겠죠. 그래서 케겔 운동, 요가 반다, 복식 호흡은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약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조금 숨차게 할 정도라 그랬는데 조금 약간 힘들 정도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집착하면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도로, 그러니까 중강도에서 살짝만 높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최고의 가능성,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요가 반다가 이제 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식 호흡은 이 위쪽을 설명하는 것 같고, 케겔 운동은 몸의 아래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은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케겔 운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케겔 운동을 만드신 케겔 선생님, 그분만이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가 운동, 요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운동을 많이 해본 제 개인의 체험이고, 저 개인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케겔 운동, 그 다음에 요가 반다, 그리고 복식 호흡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케겔 운동과 관련하여 허리에 좁은 그런 동작을 하면서 케겔 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